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돈을 팍팍 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호르띠를 졸라매는 게 맞을까요? 이거요, 경제학에서 정말 오래된 그리고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진짜 효과는 뭘지 오늘 저와 두 학생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는 지출을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사실 팬데믹 때 받았던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큰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 복잡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경제학자들이 쓰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경제 전체를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는 바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는 건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정부가 돈을 썼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아, 민서 학생이 질문이 있네요. 교수님, 정부가 뭘 하기 전에 우리 경제는 원래 어떤 모습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 경제의 건강 검진표 같은 겁니다. 여기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는 이 제로 지점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경제의 상태입니다. 국민 소득은 Y0 수준이고 물가는 P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주 평온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로도 새로 깔고 국민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하는 식으로요. 그럼 이 돈이 시장에 풀리니까 당연히 나라 전체에서 물건을 사려는 힘, 이걸 우리가 총수요라고 부르죠. 이 총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그래프에 보이는 총수요 곡선이 AD0에서 AD1으로 오른쪽으로 쭉 힘차게 이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곡선이 이동하니까 경제의 균형점도 E1이라는 새로운 지점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와,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늘었네요. 경제가 성장한 거죠. 이건 좋은 소식인데? 동시에 보니까 물가도 P0에서 P1으로 올랐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걸까요? 아, 이번엔 준 학생이 손을 드네요. 교수님, 소득이 늘어난 건 좋은데요. 물가가 오른 건 좀 찜찜한데요. 제 월급이 올라도 빵값이 더 많이 오르면 말짱도루묵 아닌가요? 와,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이 물가 상승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시작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구축 효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좋은 뜻으로 시장에 들어왔는데 본의 아니게 원래 있던 민간 기업이나 가게들의 자리를 밀어내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큰 사업을 하려고 돈을 막 빌리면 시중에 돈이 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오르겠죠? 그럼 기업들은 이자 너무 비싸서 투자 못하겠다 하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대출 금리가 무서워서 차는 나중에 사야겠다 하면서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 연쇄 반응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 자, 1단계, 정부가 돈을 씁니다. 2단계, 그 돈 때문에 수요가 늘고 물가가 오르죠. 3단계, 물가가 오르니까 돈의 가치를 지키려고 이자율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스러워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일으킨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100만큼의 힘으로 밀어줬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민간 경제에서 30만큼의 힘이 뒤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제를 밀어 올린 진짜 힘은 70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바로 구축 효과 때문에 정책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민서 학생이 질문이 있네요. 교수님, 근데요, 애초에 정부가 쓴다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설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맞아요.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즉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른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으로 지금 우리 주머니에서 걷어가는 거고요. 둘째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건 사실상 미래의 우리에게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하나는 지금 당장 아픈 거고 다른 하나는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번엔 준 학생이군요.
교수님, 그럼 당연히 지금 세금 올리는 것보다는 빚을 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나중에 갚더라도 일단 지금은 편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세금을 걷는 것과 빚을 내는 것이 사실상 똑같다면, 아무 차이가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놀라운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리카도의 대등정리라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의 국채는 내일의 조세다.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지금 빚을 내면 우리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은 딱 보고 안다는 거죠. 아, 저 빚 결국 나중에 내 세금으로 갚아야겠구나 하고요. 이 이론의 논리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저한테 1,000만 원을 줬다고 쳐요. 그럼 제가 야호 하면서 그 돈을 막 쓸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차피 이 1,000만 원 갚으려고 나중에 세금 고지서 날아올 텐데 하면서 그 돈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축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주나 마나 제 소비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동등하다. 즉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부가 돈을 쓴다는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경제 전체를 흔들고 또 얼마나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죠.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재정 정책은 분명 국민 소득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고 또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 때문에 그 효과가 깎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돈을 세금으로 걷느냐 빚으로 내느냐도 중요한데 심지어 리카도의 대등 정리는 그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의 불을 확 지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카도의 이론은 사실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세금까지 다 계산해서 행동하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거든요. 근데 현실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나중에 세금 내야 하니까 이건 사지 말아야지 하고 계산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쩌면 경제학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